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동국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이틀 제목을 영업이익 흑자의 의미를 둬야 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에 집중을 좀 하냐면은 대부분의 철강 회사들이 이때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정말 특수한 회사들 그 한 몇 개 제외하고는 시총 500억 미만 애들은 이제 흑자를 기록을 못하고 다들 이제 적자거든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도 회사답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사실 이 철강 업계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영업이 흑자했다가 그냥 포인트를 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서 철강업계가 받고 있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부터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얘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서 엮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요거거든요. 동국 SNC가 건설 쪽을 담당을 해요. 그때 이제 보면은 풍력발전기용 지지대랑 대체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쉽지만은 이 매출액의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한 11% 되는데 요거 분야가 조금 커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잘 가는 회사들 몇 개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꽤 잘 나가요. 하부 구조물 만드는 건데 똑같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철강 업계들이 다 겪는 고충 중에 하나인데, 철강이 잘 나가던 시절이 꼭 있었죠. 옛날 우리나라가 자동차 차화정 시절 때 이때 철강 소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때 회사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탄소의 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지구 온난화, 뭐 환경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철강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 이제 전기로 아니면 용광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할 때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용접이 필요하게 되니까 100% 탄소랑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수가스들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철강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먼저 이제 중국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동국산업의 탄소 배출의 총량을 1000kg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 생산을 못해요. 주문이 들어오건 말건. 이걸 하려면은 당연히 이때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의 총량을 줄여야겠죠? 요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딱 요거 딱 사이클에 걸려가지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나라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옛날부터 이제 이걸 대비를 좀 했던 회사들이 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안 된 회사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갑자기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 매출이 잘 보면은 그간에 이제 매출처가 좀 확보해 놓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V자로 반등이 가요. 딱 지금 이제 그런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건데 동국산업 자체가,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차트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 영업이 흑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둔다라고 하면 이거 호재잖아요. 호재잖아. 적자에서 흑자 전환만큼 가장 그 자극적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이 3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 7억 돌았어요. 7억. 이게 이 동국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철강에서 난다 긴다는 애들 완전 대형주들 아니면은 이 거래 대금이 7억, 뭐 많게는 7억, 지금 이거 많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목들은 한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만큼 이 철강 그리고 원자재 이쪽 시장 자체가요, 우리나라 성장기 전체를 같이 했던 애기 때문에 회사도 진짜 많고 비상장 기업들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일감을 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걸 전부 다 이제 서로 나눠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호황일 때는 그거 다 커버가 돼서
오히려 커버가 못할 정도로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막 수출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던 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장기화될 전망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게 반등 다음 반등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차트가 최고점이 11,000원대인데, 애초에 여러분들 이 11,000원대에서 그냥 횡보를 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빠지고 나서 다시 올려놓고 또 빠지는 경우에는 이게 쌍봉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악성 매물대가 여기 10,000원 위에 엄청날 겁니다. 특히 이 동국산업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오래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그 좀 어린애들, 젊은 친구들은 이제 물리거나 이러면 바로 저희 정리하고 나가고 다른 종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잘 안 파고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보통 이런 종목들을 알거든요. 동국산업이라는 회사를. 근데 대부분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 종목에 더 많이 물려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차트 보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들 있죠. 글로벌 성이 매크로 상황 다 보십니다. 차트 저보다 잘 보시는 분들 많아요. 회사들 동국산업에 대해서 더구나 빠삭하게 알고 업황 자체에서 다 아시는 분들 많은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인정을 잘 못합니다. 내가 틀렸다에 대해서. 이게 사이클이 벌써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18일에 고점이거든요. 빠지고 나서 또 한 번 물리게 되면은 지금 몇 월이에요? 24년도 7월 29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1년이 꼬박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저기 물려 계신 분들이 진짜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뽑혀요, 저는. 애초에 철강업계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한, 호황이라고 부를 그 타이밍이 오지 않는 한 주가 회복은 지금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에 의해서 주가 회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지금 이 가격이어도 사고 싶게끔 해야만 되는 건데, 사실 원자재 관련돼서 철강 기업들이 테마주 아니면 탈 게 없어요. 왜? 주식 투자 애초에 많죠. 기업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 생각하는 회사들은 이미 다 대기업 바늘로 갔어요. 중견이나 대기업 바늘. 근데 이거 안 가는 이유는,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고 여기서 급등했더니 이 캔들의 중간까지 왔으니까 턴어라운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안 사는데 어떡합니까? 안 사는데. 그러니까 이 동국산업이라든지 그 외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종목에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이 앞에 네 가지,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요 소비층 중국의 내수 침체가 하루아침에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이거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건데 2024년 4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참 갑니다. 세 번째,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쭉쭉쭉 떨어집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증시라고 해가지고 버틸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의 압박,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물론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면 무한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 주가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당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제 영상을, 동국산업을 거래량 하루에 거래대금 7억 도는 종목을 찾아서 보실 정도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목과 함께했을 기간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 그 중에서 유튜브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영상 말고 다른 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아마 다른 분들이 이거 안 다뤄요. 스몰캡이라서. 아무튼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만큼 이제 이 종목이 맛있어지려면은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이유 다 해결이 돼야 되고 회사 자체가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호재가 뜨이거나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을 하던가 배당을 세게 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도 그런데 뭐 나중에라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좋은 얘기보다는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좋아지게 되면은 또 언제 급물살 탈진 모르겠지만 현재 나온 시장의 재료 자체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